본 동영상은 현재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이며 한국하천 호수학회장을 역임하였던 김범철 교수가 최근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불황을 보이자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서 타개하려는 시도가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필자는 보와 제방을 철거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생태계 복원 사업이야말로 그린 뉴딜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와 댐 제방의 철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하천 생태계 복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천의 어류는 대개 봄에 상류로 올라가 알을 낳고 겨울에는 깊은 월동 장소를 찾아 하류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보와 댐은 이들 어류의 이동을 차단하여 어류 서식에 장애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 때문에 연어의 소상이 불가능하며 바다에서 태어난 어린 은어가 하천 상류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어도를 만들어주면 조금 보완이 되기는 하지만 잘못 만들어져서 작동하지 않는 어도도 많습니다. 저수지에는 대부분 어도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어류는 어도를 찾아갈 수 있지만 하류로 내려가는 어류는 어도를 찾지 못하여 기능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연어가 소상할 수 있도록 보와 댐을 철거하는 것이 하천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보와 저수지는 대부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하천에 만들어진 저수지는 1만 7천여 개이고 보호는 무려 3만 4천 개 이상입니다. 면적당 밀도로 보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들 중 상당수가 철거 대상이라고 하니까 그 대상이 수만 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와 저수지가 철거 대상이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용수를 공급할 논이 감소하는 것이 첫째 요인이고 둘째는 보 없이 취수할 수 있는 다양한 취수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농민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상 유공관과 펌프를 이용한 취수 등 보가 없이 취수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수의 보가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우선 철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제방의 철거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방이 생태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비난받는 이유는 첫째, 하천의 폭을 좁혀서 직강화하고 서식지가 단순해져서 동물 다양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육상의 많은 곤충과 동물이 물에 알을 낳고 물에서 먹이를 얻기도 하는데 제방이 만들어지면 동물의 횡적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번째 비판은 제방으로 상류의 물을 빨리 배출하면 하류에서는 홍수 유량이 중첩되므로 홍수를 하류에 전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생태학적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제방건설 자체의 경제성이 없는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류 지역에서는 제방으로 얻어지는 토지가 적기 때문에 제방건설과 유지 비용이 제방에 의해 저감할 수 있는 홍수 피해액의 수십 배 이상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생태계를 살리는 효과 외에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관은 인공구조물 하천보다는 살아있는 생태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심미적 만족감을 더 지향할 것입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하천은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와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광지가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교통비 절약과 해외여행 대체 효과 등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경제 효과도 적지 않은 사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와 댐, 제방을 만드는 데에만 주력하였으며 생태학자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찾아내 퇴출시키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100년 프로젝트의 첫 발을 내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